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보자. 원이 있었는데 이 원 위에 원에다가 어떤 선을 그었어. 얘 이름은 아까 말했듯이 현이었지, 그지? 그러면 원의 현은 무수히 많겠지? 그 무수히 많은 현 중에 제일 긴 현이 뭐야? 지름이지. 오, 좋아.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고 부르고 이 현이 제일 길어. 그지? 그러면 이 지름의 양끝이라는 건 이 현의 양끝을 뜻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황이란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름의 양끝이다 라는 말을 줬다면 얘네 둘의 뭐가?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다. 다음 얘네 둘의 거리가 지름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를 구해서 반으로 나눠서 반지름을 구하던가 아니면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에서 A 또는 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던가 이건 뭐 너희 편할 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A 좌표가 3,2 B 좌표가 마이너스 1,4니까 둘의 중점을 구하자.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니까 1,3이 되겠고 다음 반지름 구해야 되지? 뭐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거리 구하자. 그래서 반지름은 4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거 해서 루트 5가 되겠다. 그러므로 정답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지? 그래서 정답 x-1의 제곱 y-3의 제곱은 5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지? 어렵지 않고. 다음 밑에 2번 보자. 자, 저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최대값이 4일 때 라고 했네. 자, 근데 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a는 0. 뭐야? 원이네. 원의 전개식이지. 그러면 지금 뭔가를 알아내야 되니까 일단 알아보기 편하게 정리 좀 하자.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에 1이 필요하고 y제곱 플러스 6y에 9가 필요하고 남은 거 a는 넘기고 새로 생긴 플러스 10 추가. 그래서 이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괜찮지? 자,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시 읽어보자. 저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서로 다른 AB에 대하여 그 AB를 이었을 때 가장 길어야 된대. 그게 뭐야? 아까 했잖아. 현 중에 가장 긴 현, 지름. 즉 이렇게 있는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 위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라는 얘기지. 제일 길댔으니까. 근데 그 AB의 길이의 최대값이 4래. 지름이 4란 소리지. 그러면 반지름은 2라는 소리네. 그러면 얘가 몇이란 소리? 얘가 뭔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얘가 몇이어야 돼? 4면 되겠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A는 몇이다? 6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실수할 만한 여지가 하나 있지. 여지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요 문제에서는 딱히 없겠다. 여기에서는 요 상태에서는 없겠네. 원래는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얘가 음수여도 된다 이런 거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얘가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그냥 얘가 4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지금 A는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6이라고 하면 끝나겠다. 괜찮니? 자, 그러면 유제 1, 2번을 지금 풀어봅시다. 유제 1번은 아까 내가 설명했었지.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Y의 중심에 Y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았어. 그거 이용하는 거고. 다음 유제 2번은 얘들아 어떤 도형이 원을 나타내려면 중심좌표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원이냐 아니냐는. 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이렇게 정리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머지를 넘겼을 때 얘가 0보다 커야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정리를 싹 했을 때 우변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봅시다. 여기 4 쓰지. 여기 1 쓰지. 그럼 이쪽에 일단 원래 있던 넘어가는 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지. 거기다가 상수항 추가된 게 5니까 이렇게 오겠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돼. 그럼 뭐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너 어떻게 했어? 그냥 플러스 4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여기 그냥 4? 네. 왜? 그냥 곱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 등식할 줄 알잖아. 네. 원래 있던 애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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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잖아. 넘기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러면 여기가 우변이고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푸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안에 정수 몇 개? 5개. 오케이?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3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수것이요. 일반적인 문제다.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과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리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 하라고?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누가 길어? 반지름이 길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반지름이 크면 돼. 자, 그러면 거리랑 반지름을 찾읍시다. 자, 반지름은 이미 나왔지. 2루트 2. 거리 구하자. 중심좌표 0,0 요거 공식 쓰기 위해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들의 거리 구해주면 거리 D는 루트 2분의 없어지고 절대값 까먹으면 안 돼. 절대값 K지. 얘가 거리. 그러면 요 거리가 반지름인 2루트 2보다 작으면 되겠다. 우리는 요 부등식만 풀면 되겠다. 괜찮지? 자, 양변에 루트 2 곱해주면 절대값 K는 4보다 작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겠네. 정수 K의 개수 여기 안에 몇 개? 7개. 간단하지?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쟤랑 y는 3x 플러스 1과 평행하대. 그럼 뭐 준 거야? 기울기 준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머리 떠올려봐. 아까 했던 거에서 중심좌표가 원점인데 기울기 줬어. 그럼 공식이 아니야. 중심좌표가 원점인데 기울기를 줬어. 접선에 기울기 줬어. 공식이지? 다시 한번 써보자. 공식.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이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개꿀 문제. 자, 그러면 문제 맞춰보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접선을 구하자고. 자, 중심좌표 0,0이고 반지름은 4지. 그리고 기울기는 3이라고 준 거네. 여기다 넣자. 정답. y는 3x 풀마 4 루트 10. 얘가 접선의 방정식 2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최종 구하라는 게 뭐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y축과 각각 AB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는. 그럼 뭐야? y축과 만나는 두 점 간의 거리 구하시오지? 그게 뭐야? y좌편 아니야? 그럼 이 두 직선의 y좌편 누구야? 4루트 10이랑 마이너스 4루트 10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거리는 8루트 10이 되겠다. 정답 4번. 끝. 간단하네. 쉽지? 자, 유제 3, 4번 해봅시다.
그래, 접선의 방정식은 나왔어? 접선의 방정식 뭐야? 불러봐. 마이너스 x 설마 여기에 뭐와? 맨 처음에 2루트 5지. 2루트 5에다가 곱하기 루트 5. 그렇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의 y는 마이너스 2x 풀마 10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 있어? 1사분면에서의 접선이 필요한 거지? 지금 얘가 답이 두 개 나오는 거 왜 그런 거였어? 원이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은 두 개거든. 그지? 근데 지금 요 원이 중심 좌표가 원점이니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딱 봤을 때 1사분면에서 접하는 선은 얘야 얘야. 얘지?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야. 그럼 얘가 식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플러스 왜? 1사분 y절편이 플러스니까. 그치? 그래서 진짜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다. 괜찮지?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접선의 좌표를 구하시오지. 여기 요 점의 좌표.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이건 직선이건 이차함수 곡선이건 뭐야? 교점은 곧 연립방정식이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랑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랑 연립하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어떻게 하면 돼? 1차, 2차 연립방정식 푸는 법. 이거는 1학기 때 했던 거잖아. 뭐야?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넣는 거다. 정리돼 있네. 넣자. y 자리에 제 집어넣으면 x제곱, 얘 제곱하겠지?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00은 20이다. 5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80은 0.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당연히 얘네 둘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야? 당연히 완전 제곱씩 나오겠지. 아, x좌표가 4네. 그럼 교점의 x좌표가 4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교점의 y좌표는 2겠다. 정답 4,2. 그래서 둘을 더하면 정답 6. 이해됐어? 응. 그래, 이번에는 힌트 조금만 더 줘도 된가 봐봐.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보자. 원이 가를 보면 어떤 원의 중심 좌표가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위에 있대. 그럼 아까도 했었지만 만약에 어떤 원이 중심 좌표가 y는 2x 위에 있으면 중심 좌표 뭐라고 뒀었어? a, 2a로 뒀었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중심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위에 있대. 그럼 x좌표 부르니까 a라고 두자. 그럼 y좌표는 뭐라고 둬? 1 마이너스 2 진짜? 총렴되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x가 a면 y는 뭐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뭐 그거지. x에다가 a 넣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원은 중심 좌표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다음. 그 원이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인 거 보여?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과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평행한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대. 그 말은 이거지.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평행한 두 직선과 접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자, 원과 직선이 접하는 조건이 뭐였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지. 근데 얘네 둘 다 원에 접한댔으니까 뭐야?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되겠지. 요걸로 식을 세우자.
자, 그래서 자, 중심좌표 여기 나왔고 두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하나는 3x-y-1은 0이고 또 하나는 3x-y 플러스 7은 0이니까 요 중심과 요 두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똑같다라고 식을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거리를 구해보면 이쪽은 루트 10분의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괜찮아? 다음 이쪽은 루트 10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지? 그럼 양쪽이 같다라고 놓으면 루트 10, 루트 10 없애주고 여기 남는 거는 절대값 4a 마이너스 2 이쪽에 남는 건 절대값 4a 플러스 6 그럼 둘이 똑같다, 절대값 둘이 똑같다는 건 둘이 완전 똑같다, 부호만 반대다, 둘 중 하나지. 그럼 둘이 완전 똑같으면 a가 지워져 버리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남은 거는 한쪽의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풀어야겠지. 그러면 8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나온 것 같던데. 네.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금 a가 나왔으니까 뭐야? 중심좌표는 나온 거지. 그럼 뭐만 있으면 돼? 반지름. 반지름은 뭐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거리가 곧 반지름. 네. 즉 여기에다 넣든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중심좌표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 될 거고 다음 반지름은 뭐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4a 마이너스 2잖아?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됐다. 그러면 뭐 유리화할 필요 없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얘가 반지름. 그러면 정답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분의 16. 그러니까 5분의 8. 반지름 제곱 안 했어. 얘가 정답. 거봐, 내가 말했잖아. 말해도 실수한다니까. 됐어? 오케이. 자, 3번 보자. 3번. 3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맞아. 자, 3번은 뭐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90도라는 성질 때문에. 봐봐. 얘들아, 만약에 아까도 내가 설명했었지만 원이 있었는데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두 개 나온댔지? 자,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쓱 그어졌는데 만약에 여기 각도가 예를 들어 60도라고 치자.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각이라며. 그지?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쓱 그으면 둘은 합동이잖아. 그럼 여기 하나당 몇 도? 30도겠지. 직각삼각형인데 30도가 있다. 그러면 특수각을 써먹을 수 있지. 비율상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루트 3이겠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문제처럼 원이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쓱 그었더니 그 접선이 90도래.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원의 중심,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쓱 이으면 여기도 쓱 이으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이게 뭔 삼각형? 뭔 사각형? 정사각형. 다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은 셈이 되잖아, 축이. 그럼 여기 각각 몇 도? 45도. 그러면 요 초록색 두 개의 삼각형은 이름이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비율상 1대 1대 루트 2가 되겠네? 근데 그러면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도 45도겠네?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겠네? 그러면 이쪽 삼각형도 전부 다 뭐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됐다. 근데 이 원의 반지는 몇이야? 루트 2. 요 길이가 루트 2야. 비율상 1에 해당되는 게 루트 2야.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겠네? 요 길이도 루트 2겠네? 이 길이 몇이다? 2루트 2다. 그럼 여기도 2루트 2겠네? 직각이잖아? 넓이? 얘네도 곱한 다음에 나누기. 정답 4. 끝. 아니면 요렇게 해도 돼. 이건 뭐 그게 그거니까. 요 길이가 루트 2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삼각형이 이 전체잖아? 그럼 얘는 요렇게 생긴 직각 2등분 삼각형 4개지. 그럼 요게 루트 2 루트 2였으니까 요것도 루트 2겠지? 그럼 이거 넓이 하나가 1이겠다. 그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2니까. 1이 4개. 정답. 그러니까 요런 관계들 기억해 둬야 돼. 알겠지? 원 밖에 그은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일 때 그 접선 간의 각이 너희가 쓸 수 있는 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써야 돼. 60도, 뭐 예를 들어 90도 요런 애들, 뭐 120도도 가능하겠지. 그지? 자, 23페이지에 23페이지는 너희가 숙제로 푸는데 2번에 대한 얘기 살짝만 해줄게. 요거는 이제 요런 거야. 이 책에는 없는데 요거 풀려면 알아야 되니까 소개 좀 해줄게. 자, 이 책에는 내용상은 없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지. 아까 내가 원의 방정식의 뭐 형태 설명하면서 요런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원의 방정식의 전개식꼴로. 자, 그때 이 식은 언제 쓴다라고 했냐면 원 두 개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풀 때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두 가지거든. 첫 번째, 두 원이 겹치는 건 동일해. 두 원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요때 이 두 원에 교점이 있을 거 아니니? 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알고 싶을 때. 물론 내가 그린 거는 하나의 얘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지? 별의별 게 다 있어. 그 여튼간에 뭐 어떻게 그리건 간에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거나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이 있는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요때 저 식을 써. 주로. 자, 그러면 이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원의 방정식이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y c-는 0인 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요거 뭐랑 똑같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내가 이 책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했어? 기억나나? 기억나는 사람 있나? 항등식을 빌려오지? 기억 안 나면 방태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아마 문제 없을 텐데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항등식 느낌을 가져오면 되거든? 두 원의 식 중에
하나만 임의의 상수 K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임의의 상수 K를 곱해서 더한다.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야. K값 구하면 돼. K값을 구해서 뭔가를 하면 돼, 이제. 그럼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또 다른 조건을 주겠지, 힌트를. 그래서 그거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인데 그 원이 예를 들어 1,2를 지난다. 라고 한다면 X랑 Y에다가 1과 2를 집어넣으면 K만 구해지겠지. 왜냐면 지금 나는 문자로 A, B, C가 모르게 돼 있지만 문제에서는 A, B, C가 다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1,2를 지난다라고 하면 X랑 Y에다가 1 넣고 2 넣고 그럼 여기도 없어지겠지? 없어지겠고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K만 딱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 K 구한 애를 딱 대입을 해서 전개 쫙 해서 정리 싹 해주면 그게 뭐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튀어나오는 거야. 요거거든? 자, 더 중요한 건 얘야. 얘는 매우 중요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직선의 일부분만을 본다라고 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 공통현 맞잖아. 이 파란 선은 이 원에게도 현이고 이 원에게도 현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형식을 따라갔어.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원이잖아. 그러면 뭐야? X와 Y에 대한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 원이니까. 근데 얘는 2차 항이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란 X랑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형식을 빌려와.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요 형식을 빌려왔을 때 K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 아니야.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원의 식을 빼면 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두 원의 식을 뺀다는 얘기야. 간단해. 오히려 되게 간단해. 두 원의 식을 빼버리면 그 나오는 값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 이해됐지? 그래서 이걸 왜 설명했냐? 2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자, 2번에서 요게 봐봐. 원이 있는데, 자, 원이 있는데, 요 원에서 두 점을 잡아서, PQ를 잡아서 접었대. 어디까지 접었냐면, X축에 접힌 부분이 X축에 접하도록. 요렇게 접었다는 소리지. 자, 접었을 때 어디를 구하래? 접힌 부분의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를 구하래. 오케이? 좀 그림이 삐뚤하네. 원 그릴 때가 제일 힘든데. 이렇게 있다 치자. 됐지?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원들이 있겠지. 그때 작은 원도 있고 중간 원도 있고 큰 원도 있고 이럴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원들 중에 이 일부분 곡선, 요 곡선이 크기가 다른데 요 곡선이 똑같은 원이 있을까? 다르겠지. 무조건 다르겠지. 그 말은 이 곡선이 똑같다면 그 원은 뭐야? 무조건 합동이야. 오케이? 크기가 다르면 이 곡선이 달라.
작은 원이면 더 먼저 꺾이겠지. 큰 원이면 더 나중에 꺾이겠지. 그러니까 이 꺾인 정도, 곡선의 꺾인 정도가 똑같다는 건 합동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했냐? 여기서 이 접힌 부분, 여기도 원의 일부분일 거냐? 여기니까, 그지? 그러면 이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요 위에 있던 호가 일로 내려왔잖아? 접어서? 그러면 이 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때 요 초록색 원은 이 하얀색 원과 동일한 호를 쓰고 있지. 그럼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곡률이. 그 말은 뭐야? 이 하얀색 원과 초록색 원은 뭐다? 합동인 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요 접힌 부분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원을 딱 그려냈다면 이 원은 원래 원과 합동이고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요 빨간 선 PQ는 이름이 생기지. 뭐야? 공통현. 공통현.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랬어. 그러면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여기까지 이해했지, 얘들아?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뭐야? 여기 있지. 두 원의 방정식을 뺀다고.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 요 빨간 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러면 두 번째, 이 내가 쓸 수 있는 두 개의 원 중에 만만한 거 하나 고르는 거야. 만만한 거. 계산하기 편해 보이는 거.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얘겠지. 중심좌표가 원점이니까 개꿀이잖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현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야. 뭐 써서? 피타고라스. 뭐야? 만약에 일로 써보자. 이쪽 깨끗하니까.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구했어. 이 식을 알고 있어. 자, 두 원 중에 만약에 이 원이 만만해. 그러면 이 원의 중심좌표가 있겠지? 그럼 여기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반지름 알고 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2배 하면 답 나오네. 이해되니?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문제야. 그게 2번. 오케이? 한번 집에 가서 해보고. 자, 그래서 숙제는 23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자, 그럼 20페이지 돌아가서 할 만한 문제들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마칩시다. 자, 20페이지에서 어디 보자. 추가적으로 뭔가 할 만한 게 있나 보자. 외분점은 없어? 2대1 내분도 있고 외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맞아? 그럼 그 두 개밖에 없을까? 무수히 많겠지. 왜냐면 점 P가 직선 AB 위에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 P는 아무데나 다 찍을 수 있어. 2대1만 지켜준다면. 근데 네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직선 AB 위에 내분점과 외분점밖에 없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같은 동일한 비율을 지켜주는 그 점들의 모임이 뭐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래서 네가 물어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면 원이야. 그리고 그 원은 A, B를 2대1로 내분하고 외분하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얘가 3번 나왔어? 왜 틀렸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근데 그 중심이 저 원 위에 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위에 있는데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니까 얘네가 지나는 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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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기요? 왜 그림을 왜 네 멋대로 그리죠? 생각은 너무 잘했거든? 내가 원하는 그거야. 잘했어. 배운 걸 너무 잘 썼어. 근데 왜 그림을 네 멋대로 그리지? 왜 y는 마이너스 x 위야? y는 x 위지. 1, 4분면인데? 중심이 네. 2,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 원 위에 한 점을 중심으로 갖겠대. 그러면 이 원은 어디 있어? 1, 4분면에 있잖아. 그러면 그 내가 만들 새로운 원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겠죠. y는 x와의 교점에 있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원과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야지. 그러면 쉽게 뭐 하면 돼? 그 원의 방정식에서 x나 y 자리에 하나로 통일시키면 되지. x 자리에 y 집어넣든가 y 자리에 x 넣든가. 그럼 x를 넣자.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요렇게 되겠지. 이걸 만족하는 x값 구하면 되지.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x 4 9 13 12 x는 2 또는 3 x가 2면 y도 이겠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x가 3이면 y도 3이겠지. 2,2 아니면 3,3이야. 그럼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둘레 길이 합은 둘레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지. 근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중심좌표가 2,2야. 그럼 반지름 몇이야? 이겠지. 3,3이야. 반지름 몇이야? 3이겠지. 그럼 반지름 2인 원의 둘레는 파이 3이면 6파이 아이씨. 그러니까 정답은 10파이. 이렇게 푸는 거야. 야, 이거 교점, y는 x의 교점 찾는 거 너무 잘했어. 근데 왜 니 멋대로 이거랑 교점이 어딨어? 그러니까 반지름을 그냥 안 보고 뭘 크게 그려놔가지고 잘했다. 사표를 그렸을 때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시연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너도? y는 x의 교점으로 했어? 오, 잘했다. 잘하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있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그게 요렇게 쓰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문제를 만약에 이 y는 x의 교점이다라고 안 풀면 어떻게 하는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시적이 요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귀찮단 말이지. 이렇게 시작해서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요렇게 푸는 게 훨씬 이쁘다고. 알겠지? 다음 6번. 시연이 몇 번 나왔어? 오케이. 자, 6번. 요거는 이제 하나에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요거는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까? 뭐 안 그려도 되겠지만. 자, A가 마이너스 1,0. 다음 B가 2,0.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P점이 PA 대 PB가 2대 1이 돼야 된대. PA 대 PB가 2대 1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직선 AB 위에 2대 1이 되는 거다라고는 말이 없었으니까 즉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야. P가 여기 있어. 2대 1 되잖아. P가 여기 있어. 2대 1만 되면 되는 거지.
그런 그 점들은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점 중에서 2대1이 되는 점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지. 외분과 내분. 그래서 그 외분과 내분 점을 찾아보면, 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뭐 여기 있겠지. 2대 1이 되니까. 그지? 다음, 외분점은 어떻게 써? 2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겠지. 2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A, B를 2대1로 나눠주는 점들은 무수히 많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뭘 이루게 되냐면 원을 이루게 돼. 그리고 그 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야. 즉, 요 파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뭐야? A, B를 2대1로 쪼개는 점들이야. 그러니까 요 문제,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두 점을 몇 특정 비율,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면, 아,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할 일은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1번 풀었던 문제처럼 푸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그냥 편하게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안 써도 되겠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거리를 2대1로 쪼개는 거니까 여기는 1이겠다. 그치? 다음, 여기는 이 길이가 비율상 1이면 이 길이도 비율상 1이어야 2대1이 되겠지? 이 거리가 3이니까 요 거리도 3 돼야 돼. 그럼 여기는 5겠네? 이해됐니? 물론 이렇게 안 나오면 외분점 구해야 돼, 공식으로. 근데 얘는 지금 X축 위의 점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가자는 거고. 자, 그러면 정답은 1과 5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중심 좌표는 3,0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x-3의 전체 제곱 y제곱은 반지름이 2잖아? 4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얘가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고 그러니까 둘레는 4파이가 되겠네. 됐니? 됐고